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프입니다. 자, 엔캠 오늘 약보합의 마감을 보여줬는데, 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 반등에 그쳤고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엔캠은 더 이상 상승 원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세력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엔캠을 대응을 해왔지만, 사실상 이 세력들이 누가 보더라도 엑시트를 한 것처럼 잘 꾸며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은 엑시트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이 엔캠이라는 종목, 주가는 빠지는데 계속해서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특히 개인들의 이탈이 많이 나왔던 자리죠. 예. 급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말 이 10만 원 구간도 좀 위험했다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부터 보유량을 확실하게 더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앞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모든 내용들 재료가 공개가 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료가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사람들은 미리 알고 매수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성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한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1월 달에 엔캔과 더불어서 빠르게 올라왔던 이 신성 데이터테크, 지금 다시 올라오는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거 왜 올라가지 하다가 알고 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특허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것처럼 엔캠 또한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있을 뿐이고, 그러한 재료와 더불어서 앞에서 세력들이 물량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평단에 위에 계신 분들 평단을 낮추고 다음 올라갈 상승을 준비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엔캠의 세력들이 왜 도대체 이 좋은 기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정리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드리고, 어떠한 숨겨진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제가 예상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매집을 할 때요, 장중에 개인들에게 이탈을 만들어내면서 매집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니고 뭡니까? 증권 발행을 통해서 매집을 한 거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BW 신주인수급 부사체죠. 그 다음에 CB 전환사채. 이런 것들로서 이미 누군가의 소유물인 물량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물량들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깔끔하죠. 왜? 주가가 변동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 봤자 사실상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수익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할 것은 뭐다? 상장이 되기 전부터, 상장이 되기 전부터,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이런 시비들을 뿌려놓고 그게 수확할 때가 됐을 때 주가 상승을 맞춰서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시비 물량만 하더라도 275만 주가 있었고요. BW 물량이 114만 주,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선자 전화 우선주가 212만 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물량은 12 물량이고, 가장 먼저 나왔던 물량들 보니까 BW 물량, 제3자 배정 물량이었다는 건데, 이 326만 주는요, 요게 이제 BW와 제3자 배정 합친 겁니다. 이 326만 주는 3월 31일 전에 전부 다 전환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12 가장 큰 단위 물량이죠. 275만 주는 언제가 돼야 된다? 7월이 돼야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4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도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체 물량 중에 약 43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물량을 전환하려면은 7월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엔캠의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한 자리는 바로 여기잖아요. 어디입니까? 헤드 앤 숄더에서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4월 초에 나왔던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 39,450원.
자, 여기서 326만 주를 매도를 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275만 주는 저때 전환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세력들도 생각이 복잡해지죠. 왜? 내가 이 326만 주를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굉장히 큽니다. 1조하고도 3천억이에요. 본인들이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이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면은 자, 굉장히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단위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 275만 주, 아직 전환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자, 그러면 얘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고 275만 주를 그냥 똥값에 정리를 할 것인가? 예.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수익 내지 않고 기다렸다가 275만 주와 같이 다시 올려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 여기서 비싸게 팔고 다시 올려서 팔면 되죠.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자,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요, 주가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적어도 전도적 이탈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왜? 이 당시에 엔캠의 전체 유통 물량은 자, 채 1000만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326만 주가 매도로서 나온다. 전체 유통 물량의 3분의 1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 정도 빠지는 거에 그치겠습니까? 반등이 다시 나올 수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내가 1조 3천억치의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여기에 1조 3천억치의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매물대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뚫고 올려서 275만 주를 매도를 하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275만 주 같이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326만 주를 여기서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확실해진다. 자, 단순히 예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주가가 마지막으로 헤드를 만들어냈고요. 4월 끝나기 전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4월의 전체를 매도 물량만 좀 확인을 해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에서 37만 주 팔았고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 팔았어요. 예. 연기금 금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 거 합쳐봤자 자, 43만 주. 자, 매도가 326만 주 나왔습니까?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앞에서 이런 하락을 번거롭게 만들어내느냐, 상승을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상승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죠. 예, 그리고 결국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뒤에 나왔을 때 내 물량을 받아주는 거는요, 자, 이 상승으로서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존 수급들이 아니라 새롭게 바닥에서 따라붙는 수급들, 그 수급들이 내 물량 매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엔캠의 세력들은 뭐다? 자, 과대 납폭을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엑시트를 한 척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 나도 팔려고 할 것이야. 팔게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유도는 결국에는 7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멈춥니다. 이 7월 22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제가 아까 275만 주 10인 물량 중에 가장 늦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자, 7월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7월에 나올 수 있었던 물량이 13회차 10인 물량이 자, 7월 22일 날 전환이 완료가 됐어요. 네,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구간은 반드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기 전에 소화를 시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왜? 거래량이 가장 빠르게 많이 터지면서 주가를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긴 수급들도 털어내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6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얘네가 12월 달로 셀렉을 한 거는요. 결국 이 14회차 물량 그리고 전환이 되지 않았던 12회차 물량마저도 자 12월에 뜬금없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2월에 올려서 전부 다 매도할 거예요. 그냥 대놓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워낙 앞에서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합니까? 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별다른 기대감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실제로 12월이 되자마자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나왔던 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따 14회차 물량, 14회차 12 요거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큰 기여를 했죠. 아니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성공을 했냐. 자, 이거 납입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증권사, KB증권사에서 지금 67%가 넘는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갔다라는 건데 야, 얘네가 뭘 믿고 그렇게 해줬지? 야, 요거는 어느 정도 엔캠이 인정을 받고 있나 보다. 이러한 기대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엔캠이 자, 전에 공급사로 지정이 되면서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이러한 급등을 만들어냈죠. 이 과정에서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은 자, 사실상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이 계엄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이 동반한 상승 한 방이면은 전부 다 해결이 될 정도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준비를 끝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떠한 재료가 하나 정도는 더 큰 게 있지 않을까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예, 이 재료가 없다라면은 자, 우리가 상승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이 재료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 박스권 구간에 돌파하는 흐름은 얼마든지 만들어낸다. 최소한 30만 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과 타점을 잡을 당시에 자, 주가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없었습니다. 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상승은 세력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상승이기 때문에 기업적 가치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개된 공급 계약 말고도 자 굉장히 글로벌 큰 회사와 공급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애초에 AJ엔솔과도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최저점을 노려서 확실하게 물타는 매수를 해야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이 자 상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타점 잘 잡는 거 중요하면서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단기적 고점이라도 나오게 되는 순간 자 추가적인 상승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걸 확신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이 매도가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뭡니까?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한 매도가 될 겁니다. 매도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현금을 다시 여기서 매수로서 전환을 한다라면은 자 내가 위에서 매도했다. 그리고 다시 밑에서 매수를 했다. 자 평단 밑에서 매수가 진행이 된다. 보유량이 늘어나고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매도를 했을 당시에 팔았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이러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평단이 위에 계신 분들일수록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모든 과정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자 매수 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매도 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예.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던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이 문자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고 무료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부가적으로 채널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직접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N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자 올라갔을 때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뭐 해야 된다? 자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상승과 하락을 이용한다라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평단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평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 자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평단을 지나치는 순간 보유량이 늘어나있다면은 뭡니까? 수익은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 몇 번의 매도가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매도로서 끝맺음을 맺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실질간으로 공유를 해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응을 여러분들과 1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예,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네가 잘했으면 여기까지 올릴 또 없지 않았냐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자 비교적 최근에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저는 항상 올라갔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이용해서 평균 단가가 32만 원에 계신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귀찮다 아니면 나는 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구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꽤 오랜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솔직히 말해서 엔캠이 1월달에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내년 1월이 되게 되면은 트럼프가 나와요. 예,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고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리스크는 주식 차트에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때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면은 세력들은 2배, 3배 힘들게 올려야 되는데 얘네가 그걸 하겠냐고요.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제기가 되지 않은 지금을 이용해서 세력들은 뭐하고 있다? 자, 휘날릴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상승을 위한 재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엔캠이 만약에
막 테슬라랑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겠죠. 왜? 전기차 하면 테슬라, 테슬라 하면 전기차. 그 중에서도 엔캠은 지금 전액을 공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 이런 것들. 자, 요런 거 한 방이면은 그냥 여러분들 30만 원, 40만 원 가는 겁니다. 다시. 예. 거짓말 같겠지만 앞에서도 그런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하냐가 여러분들의 추후에 수익을 결정 지을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대응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엔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자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또는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유와 방법 같은 것들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갈 예정이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수익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